아프지 않고 팔팔한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신규철 TV 팔팔한 인생. 그 뼈 주사가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위험하고 무서운 주사라고 알려져 있고 또 옛날에는 굉장히 흔하게 많이 썼던 주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공포의 주사, 뼈 주사 과연 왜 뼈 주사인지 네. 이 뼈 주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뼈 주사 그거 맞으면 뼈가 녹는다면서요. 요런 소문 제가 또 많이 들었거든요, 선생님. 네, 근데 이게 또 효과는 또 엄청 좋아가지고 안 맞을 수도 없고 이 환자 입장에서는 이거 맞자니 걱정되고 안 맞자니 아프고 그렇죠.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뭐가 진실이에요, 선생님? 네, 뼈 주사가 그만큼 이제 썰이 난무하는 네. 그런 주사인데 그만큼 오늘 이제 뼈 주사인 이 스테로이드 주사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시간 갖고 열심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누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진료실에서 진짜 많이 듣는 얘기예요. 네. 이거 뼈 주사 꼭 맞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 뼈 주사 자꾸 맞으면 안 된다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정진 원장님이 이 공포스럽고 소문만 무성하고 효과는 좋지만 그렇다고 맞으면 굉장히 좋은 이 주사. 네. 도대체 뼈 주사가 뭔가요? 네, 뼈 주사는 이제 저희 의사들끼리 쓰는 용어는 사실은 아니고 그래서 저 찾아봤어요. 네, 뭐 하셨어요? 인터넷 국어 사전에는 이제 뼈 주사가 스테로이드제와 진통제 혼합물을 관절 속으로 직접 주사하는 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와 있구나. 뼈에다가 놓는 것 같으니까 그냥 뼈 주사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실제로 스테로이드 주사는 꼭 뼈에 직접 놓는 것은 거의 드문 일이고 대체로는 관절 안에 놓는다든지 아니면 관절 주변에 있는 힘줄, 염증이 있는 힘줄 부위에 놓는다든지 또는 척추의 경막 외 공간이라고 해서 여튼 그 척추에 있는 특정 공간에 주사를 넣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효과를 이제 기대를 합니다. 이 뼈 주사라는 말은 일반인 분들이 이제 쉽게 쓰는 말씀이긴 하지만 맞아요. 이번 영상을 보신다면 이제 뼈 주사가 스테로이드 주사였구나라고 뭔가 이 조금, 스테로이드가 사실 더 이상 그렇게 낯선 말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도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뼈 주사 아니에요.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시죠? 네, 일단 교육의 뭔가 좀 효과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스테로이드 주사, 뼈 주사 아니고 실제로 뼈에 맞는 건 아니지만 그 가까이에 놓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런 거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지난 시간에 알아본 연골 주사, 그다음에 재생 주사 이런 주사랑은 또 다른 이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주사는 어렵네요. 어떤 때 처방을 받아요? 네, 스테로이드는 호르몬 물질인데 네. 호르몬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소량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학생 때 스테로이드의 작용 10가지 이상을 달달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만큼 없죠, 실은. 엄청나게 훨씬 많죠. 이제 다양한데 그래서 정형외과에서는 그 염증 치료를 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쓰고 염증이 있어서 통증이 있는 부위라면 어디든 주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요? 이 몸 거의 뭐 정형외과에서 이제 팔다리, 척추 기준으로 했을 그렇죠. 때 예. 웬만큼 염증이 있어서 통증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위에는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뼈 주사를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원장님, 이거예요. 네, 스테로이드 주사예요. 죄송합니다.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주사 맞으면 뼈 녹는다는데 맞아요. 맞아도 되냐는 사람들도 많고 또 어떤 분들은 한 번 맞으면 죽을 때까지 맞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의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유용하고 아주 효과가 좋은 약이거든요. 우리 정진 원장님 부작용이 10가지 이상 있다고 하셨죠? 예전에 학생 때. 네. 그 부작용에 대해서 네.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것도 좀 궁금증이 좀 풀리실 것 같아요. 네, 부작용이 이리저리 난무를 하는데 왜 그럼 사용을 그쵸. 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네. 결론적으로는 정형외과에서 1년에 뭐 몇 회 정도만 부분적으로 놓는 주사는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먹는 약이나 혈관 주사 같은 경우에는 온몸에 그 약이 골고루 가는 편이에요. 먹는 게 오히려 더 가는구나. 그러니까 전신으로 간다는 얘기죠. 아, 네, 예를 들면 무릎이 아파서 왔어도 소염제를 드신다 그죠, 했을 때 어깨도 조금 아팠는데 이거 먹으니까 같이 좀 좋아지더라. 맞아요. 그런 경우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게 당연히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구나. 먹어서 우리 장에서 소화가 되고 그 약은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정형외과 주사는 주로 국소정요법이라고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무릎 관절 안에 놓는다. 그렇게 아픈 했을 부위에 때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놓는 그게 국소적인 네, 거죠? 그렇죠. 네. 한 부위만. 한 네, 부위만. 그런다고 했을 때 무릎 관절 안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닫혀 있는 공간이에요. 폐쇄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무릎 안에 주사를 놓는다고 해서 온몸으로 그 효과가 가듯이 가는 게 아니고 정말 무릎 안에만 대체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많은 부분의 약은 무릎 안에서 계속 머물게 되고 그 항염증 작용 위주의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소량은 꼭 혈관을 통해서 배달이 되지 않더라도 그 약이 그냥 빠져나가서 조금 소량은 빠져나가서 그래서 우리 몸에 약간 영향을 줄 수 있고 하니까 항상 1년에 몇 번만 맞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선생님. 여기에 꼭 있어야 되는데 약간씩 이렇게 삐져나와서 또 딴 데로 갈 수 있으니까 네. 좀 조심히 맞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조심히들 하는데 국소적인 부작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스테로이드가 피부 위축이나 피하 지방의 위축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쪼그라드는 느낌인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피부 색깔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 주사 놓은 부위가 하얗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하얗게 이렇게 돼요? 네, 하얗게 변하면 백반증처럼 이렇게 변하는 거 있죠. 이렇게 얕은 하얗게? 곳에 놨을 때는 주로 그런 게 흔히 보일 수 있어서 꼭 환자한테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럼 놓게 나중에 됩니다. 없어져요?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조금 그 약간 옅게 남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무서운 것은 그 감염입니다. 감염. 네, 그 스테로이드가 애초에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세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은 염증을 통해서 세균을 물리치는데 염증을 가라앉혀 버리니까 세균이 굉장히 조금 들어왔을 경우라도 염증이 일어나지 않고 그 세균은 막 활개를 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절, 특히 관절 내에 감염이 생길 수 있는 게 가장 이제 무서운 겁니다. 네. 이 뼈 녹아내린다 뭐 이런 얘기는 네. 그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위축이 돼서 그런 관절 안에 감염 때문에도 뼈가 녹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뼈가 녹는다는 것은 아마 그 전신적인 부작용 중에서 또 그 뼈에 괴사가 있어요. 그거를 얘기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전신적인 부작용을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전신적인 부작용으로는 혈당의 상승 요거를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잘 왜냐하면 몰라요?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정형외과를 찾으시다 보니까 뭐 고혈압, 당뇨병 이런 걸 기본적으로 거의 갖추고 오시는 기본이시죠. 분들이 맞아요. 꼭 물어보시잖아요. 네. 고혈압 있으세요? 당뇨 있으세요? 이렇게는 병원 가면 항상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특히 좀 뭐 1년에 몇 번이라도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맞으시는 분들은 특히 당뇨병 환자분이신지 확인을 꼭 꼭 해야 돼요. 하는 게 좋겠고 또 이제 안면 홍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아, 그게요? 네. 또 아까 전에 뼈가 녹는다고 그렇게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알고 계신 그 뼈의 괴사. 뼈의 네, 괴사. 뼈의 괴사는 그 정확하게는 스테로이드 때문에 어떻게 생기는지 알려져 있는 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주로 생기는 부위는 이 대퇴골 쪽. 대퇴골 어디예요? 골반 쪽 여기 골반. 접히는 부분에 여기서 대퇴골의 머리,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여튼 그게 스테로이드의 전신적인 부작용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굳이 여기가 왜 괴사가 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네, 죄송합니다. 궁금해서. 네, 근데 혈관이 굳이 왜 좀 여기가? 불리하게 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골절이 일어나도 쉽게 괴사가 되는 부위이고 비교적 전신적인 부작용도 뭐 더 있지만 아무튼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아무튼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스테로이드 무서운 것 같은데. 주사 네.
남용이 된다면 굉장히 무서운 주사이긴 하지만 적당한 간격으로 사용을 하고 주의해서 사용한다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유용할 수 있는 주사입니다. 실제로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사람들이 뭐 뼈 주사 뭐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약 중에서 이런 노벨상을 받은 주사는 이 스테로이드밖에 없어요. 노벨상을 받았어요? 네, 이 이 스테로이드가 주사가? 처음 발견한 다음에 오. 노벨상을 받은 약이에요. 이게. 오. 그 당시에 그렇게 획기적으로 이제 좋은 약이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남용 쓰고 많이 쓰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부작용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이제 스테로이드 하면 의심을 이런 하게 되고 무서운 약으로 무서워하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 있었을 때 네네. 맞은 주사가 바로 스테로이드 주사잖아요. 진짜요? 네. 우리는 뭐 아무도 모르죠. 왜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스테로이드가 주사가 이제 좋고 효과가 좋은데 이제 그거를 너무 이제 남용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꼭 알고서 이제 사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구나. 띵동 여기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지가요 디스크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뼈 주사 맞으면 뼈 녹는다고 해서 내가 안 맞고 그냥 뻗팅겼는데 너무 아파서 그냥 이제는 그냥 뼈가 녹더라도 내가 맞아야 쓰겄다 싶어가지고 맞았죠. 근데 뭐 이건 신세계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뼈 주사 안 맞던 시절로는 못 돌아갈 것 같은데 진짜로 궁금한 게 이게 아프지도 않고 이 부작용도 좀 줄이고 없어야 되죠. 없지 이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 환자분이 나는 그냥 괜찮으니까 뼈가 녹아도 되니까 스테로이드를 또 달라 이런다고 해서 또 거기에 금액 맞춰서 드리고 뭐 그런 의사분은 아마 없으시겠지만 그 다음 스테로이드 주사 간격을 좀 벌기 위해서라도 다른 다양한 통증 조절 요법을 써야 하겠죠.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주사를 하고 뭐 이런 식의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구나. 맞아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주사 치료는 절대로 오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되죠.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맞아요.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뼈 주사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주사이다. 그리고 뼈 주사가 아니라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불러라. 맞죠? 그리고 두 번째, 간격을 두지 않고 무분별하게 맞으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꼭 간격을 두고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고 처방을 받아라.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뼈 주사에 너무 의존하지도 말고 너무 거부하지도 말자. 이렇게 정리하면 맞을까요? 네. 그 정형외과에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주사 치료는 꼭 중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치료이긴 합니다. 현재 상태가 주사 치료를 띄엄띄엄 하는 것만으로 그러면 최선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을 해야 되는지 또는 수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상담을 받으시면서 치료를 현명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주사를 맞고서 통증이 없어지는 게 꼭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요? 이제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나를 이제 치료해가는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그 통증과 염증으로 인해서 내가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통증이 있으면 사람들이 안 움직이고 쉬게 되는데 맞아. 그 쉬어야 될 기간 동안에 안 아프니까 쓰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오히려 있는 병이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통증을 없애주는 것 자체가 이제 치료되는 과정에는 이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다시 꾹꾹꾹 누르시고 네. 다음번에 또 좋은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